예, 장모님 또 교수님께서 또 네. 우리에게 엄청난 또 메시지 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시간과 생각은 네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네.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시간과 생각보다는 전 처음에 이제 좀 와닿았던 건 재정적인 자유였던 것 같아요. 이 그렇죠. 보너스 플래너 보면 근데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시간과 생각이라는 걸 오늘 깨달았는데 결국 요새는 많은 젊은이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고 싶어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좀 여의치 않잖아요. 근데 제가 발견했던 이 아메이 비즈니스, 저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저에게 그런 자유와 그런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난 30주년 때 행사 때 많이 뵌 분도 있지만 우리 방금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그리고 그 부서가 난 처음 생소한데 그렇죠. 부서 이름이 네.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아메이 소셜 컨텐츠 앤 커뮤니케이션 디비전을 맡고 있는 방주성 전무입니다. 먼저 정중히 인사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김민기 리더님을 그래도 꾸준히 배워왔지만 오늘만큼 이렇게 흥분하고 긴장한 듯한 느낌을 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사실은 좀 저는 긴장이나 보다는 되게 흥분과 기쁨이 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잼스톤인데 그런 잼스톤의 이런 어떤 중요한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너무 좀 흥분이 돼요. 기쁘거든요. 소셜 컨텐츠 앤 커뮤니케이션. 이 가끔씩 저기 한국 아메이 주요 행사에 때 한 번씩 나와서 얼굴을 비치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 싶으실 텐데요. 소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인스타그램이니 무슨 페이스북이니 이런 소셜 미디어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소셜이라 하면 저희의 어떤 삶의 가장 기본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을 컨텐츠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사회와 계속 끊임없이 교류를 해나가는 것, 그런 일들을 한국 아메이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외부와 한국 아메이를 벗어난 ABO 리더님들 벗어난 우리 울타리 바깥에 있는 외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냥 서로 그냥 말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내용성을 가지고, 즉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와의 벽을 점점 허물고 저희의 어떤 교류의 영역, 지평을 넓혀가는 것. 이것을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되게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흥미롭기도 하고요. 상당히 때로는 바쁘기도 하고요. 상당히 또 완전히 새로운 일이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많은 리더님들이 도와주셔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청난 미디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톤의 매너를 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늘 얘기했던 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편하게 이제 좀 하여튼 내려놓고 저도 이제 앞에 처음 시작이라 또 제가 배우는 선생님 모시고 이제 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지만 텐션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 그 전에 광고회사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광고회사 세계적인 광고회사 계셨는데 광고 안 하는 회사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의미의 광고의 의미가 범주가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광고 쪽에 계시다가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 얘기할 때 광고 안 한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쪽으로 오시기엔 또 계기가 있으신가요? 뭐 소중한 시간을 좀 먹지 않게 해서 짧게 저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광고만 한 건 아니거든요. 광고회사에 있다가 그다음에 그 방송국에도 좀 있다가 그리고 신문사에도 좀 있다가 다시 광고회사로 돌아오고 이런 케이스에 한 23년간을 그렇게 막 이렇게 톤 좀 바꾸겠습니다. 싸돌아 다녔거든요. 아메이 순수 혈통 아니시네요. 순수 혈통 적통이 아닙니다. 야당 출신이고요.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난삽하게 돌아다닌 것 같지만 사실 일관성이 있었어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거든요.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팽팽 놀다가 졸업 마지막 학기쯤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해먹고 사는 게 좋을까? 그때 짧게 공부를 했어요. 막판에 쫙 스퍼트 올려서 한 두 달 글씨 공부해 보니까 21세기는 유통이구나. 생각했었어요. 유통이고 있구나. 그때는 되게 농산물 유통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중간에 로스가 심하구나. 유통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제가 얘기해도 되겠죠? 얘기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하나 갤러리아, 갤러리아 백화점, 그다음엔 롯데 백화점에 입사했었어요. 그래서 롯데 신입사원 연수 다 받았어요. 그룹 연수 다 받아서 2주간 들어가가지고 체육복도 받고 다 했어요. 노래도 알아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잠깐만 유통이라는 게 여태까지는 제품만 생각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생각도 하나의 아이템일 수 있구나. 오. 생각도 유통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조건이에요. 네. 생각이 유통돼야 된다는 거. 결국은 저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 지구를 구할 것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커뮤니케이션만 잘 되면 세계 평화는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데 커뮤니케이션 핵심이 보니까 이 생각 메시지더라고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광고회사, 그다음에 방송국, 그다음에 신문사,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아메이야? 아메이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회사였거든요. 제가 20몇 년간 광고회사를 다 하다 보니까 이 광고회사의 직업은 참 좋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이거 빼고는 다 안 좋은 건데 좋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만나보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기업들의 사장님, 회장님, 부회장님급들을 항상 만나요. 항상 그 방에 가서 얘기를 하고 나누고 생각을 들어요. 주로 혼나지만 들어요. 근데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메시지가 기반이 탄탄하지 않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창업주는 생각이 깊었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가면서 그 생각이 더 두터워지는 게 아니라 되게 얇아지고 얕아지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메시지는 진실이 담보돼야지 들어있어야지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던져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09년이죠. 2009년에 처음 한국 아메이를 만났어요. 그 당시 배수정 이사님. 이사님 그때 이사 배수정 네. 사님도 이사님 씨에 있었군요. 신은자 부장님 시절에. 신은자 부장님 시절에. 그때 만나서 처음 이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프로젝트를 그렇죠. 뉴트리라이트 광고 만드셨잖아요. 브랜드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연히 저희는 직업적으로 스터디를 합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좋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되게 시니컬하거든요. 이거 다 구라야. 어디나 있는 얘기하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에 있는 얘기? 어디나 있는 얘기.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이거는 대박이다. 제가 만난 그동안 만났던 무수히 많은 기업들에서 그 정도 깊이와 그 정도의 진실성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뭐 회사 전혀 상관없이 그냥 클라이언트가 아메이였고 그렇죠. 그냥 그 만드는 입장에서 오케이. 스터디를 하면 할수록 점점 이거는 믿기가 어려운데, 믿기 어려운데, 민기 어려운데가 아니고 믿기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브랜드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이건 일단 믿자, 믿고 하자. 우리는 믿고 서로에 대한 파트너에 대한 믿고 믿음으로 가자. 믿고 처음 캠페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캠페인에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뉴트리라이트 브랜드 캠페인의 서브 타이틀은 항상 그거였어요. 뉴트리라이트 스토리였어요. 맞아요. 뉴트리라이트 스토리였어요. 뉴트리라이트 스토리. 절대 우리가 무슨 효능이 있다,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들만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10개, 13개, 15개, 20개씩 가는 거예요.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브라질 농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브라질 농장요? 네, 브라질 우바자라 농장. 농장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산 넘고 물 건너 LA를 거쳐서 그거 보통 사람 못 가는데. LA를 건너서 브라질 공항 도착해서 거기서 또 지역 비행기 타고 또 들어가고 엄청나게 어렵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희가 스터디를 했었던 모든 것이 다 사실이었고요. 오히려 활자화되면서 담지 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많이 느꼈어요. 이게 무슨 감동의 눈물 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야 그동안 내가 너무 차갑게 살아왔구나. 이 사실이 있을 수도 있구나, 진실이. 그래서 실제로 무슨 그 퇴비에 손도 넣어보고, 손도 넣어보고, 양들도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지렁이도 보고요. 뭐 다 봤어요. 실제 다 본 거를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더욱더 힘있게 실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담지? 어떻게 더 잘 전달하지? 이건 실제로 가서 보는 것만큼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진실성을 더 깊이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더욱더 열심히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확신이 생겼어요. 여기는 스토리가 단단하구나. 진짜 스토리가 있구나. 근데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게 제가 저 혼자 너무 얘기를 길게 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뭐 할 때 있으면 제가 들어갈게요. 왕좌의 게임이라는 소설 혹은 미드가 있습니다. 소설은 제가 엄두가 안 나서 못 읽고요. 그 미드 8시즌, 80시간, 80시간을 다 보시면 끝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80시간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계속 80시간 동안 계속 서로 왕자를 뺏었다, 뺏겼다, 죽였다, 살렸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와중에서 딱 한 대사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어요. 이 모든 일련의
이 권력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죽이고 배신하고 계략을 쓰고 하는데 이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냐? 예. 라고 그 중에서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좌중을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뭘 것 같냐? 무력일 것 같냐? 재력일 것 같냐? 아니면 지혜일 것 같냐? 다 아니다. 이 권력의 힘은 스토리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정확히 그런 얘기를 스토리가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 왕자에 앉는 왕의 그 힘은 파워는 스토리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저는 사업은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사업이 지속성이 없으면 그건 사기라고 보거든요. 한번 하고 떴다방 같은 거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스토리라고 생각하는데 뉴트리라이트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아메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안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장님 스타일도 알고 예. 아 대단한 결단력과 추진력 딱 제 스타일과 맞거든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좀 이제 로직이 맞는 게 굉장히 그냥 막 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자의 분방에게 선식하는데 굉장히 로직적이네요. 결국은 본인은 생각을 유통하고 싶었고 그럼요. 네. 그 생각을 유통하려면 그 생각이 굉장히 단단해야 되고 그 왜 단단해? 메시지가 이제 희석되거나 약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아메이가 클라이언트에서 작업하는 도중간 리얼 스토리가 있는 회사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 테드 아시죠? 테드 보면 ideas worth spreading이잖아요. 알릴 만한 아이디어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stories worth spreading. 네. 이건 알릴 만한 스토리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도 그 소리 얘기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네. 사람들이 잘 안 믿어져. 안 믿죠. 잘 안 믿어. 우리도 막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 전에 광고 있었으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뭐 그렇잖아요. 신문이나 지면에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 한 얘기들.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제까지 그냥 떠들고 놀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야 너 뉴트라이트 알아? 이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 게 있죠.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런 거에 좀 지원 부대 아닌가요? 그러면? 그 옛날에는 진짜 TV 방송국은 KBS, MBC, 나중에 생긴 SBS가 네. 있고, 그다음에 신문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조중동, 뭐 네. 한경매경 뭐 이런 정도만 있었을 때 시절에는 기업이 혹은 브랜드가 밀어내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믿어줬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죠. 예. 사실은 그거밖에 예.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가가는 이야기가 통했어요. 바이오로 광고의 시대였죠. 예. 근데 그때부터도 저는 이렇게 밀어내기 식의 메시지는 안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이오로 지금 이 시대가 열린 거는 사람들이 다가가는 거잖아요. 다가오는 거잖아요. 내가 믿을 만하고 내가 귀 기울일 만하고 내가 담은 5분이라도 시간을 투입할 만한 무언가를 사람을 혹은 내용을 이야기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정말 멋진 사람들이에요라고 맨날 푸시해봐야 이제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온 세상이 다 좋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자기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우리 좋아요. 저도 처음에 안 믿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겪어보니까 더 강하게 됐는데, 근데 모두 다 겪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이야기에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스토리는 관점에서 나온다고 봐요. 관점. 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인생의 금원으로 생각하는 게 관점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리더님, 여러분도 아시는 리더님일지도 모르겠는데 같이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 10days 그거 하나를 꺼내서 이제 더블엑스를 이제 나눠주시는 거예요. 또 나눠주시면서 많이 주시죠. 네, 나눠주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방 전무님, 저기 이 더블엑스는 언제 먹으면 제일 좋은지 아세요? 그래서 이게 보통 식사 중간에 먹거나 그다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먹으면 좋지 않나요? 그랬더니 제일 좋은 건 남들 볼 때 먹는 거다. 예.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똑같은 더블엑스를 놓고서도 저는 건강의 관점에서 더블엑스를 바라봤는데 이 리더님은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더블엑스를.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사물은 동일한데 다른 이야기가 완전 풀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런 새로운 관점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우리 리더님들이 더 그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내가 좀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람이네, 혹은 저 얘기는 내가 좀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이야기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다가올 수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독특한 관점 혹은 매력적인 관점을 많이 가지고서 제시할 수 있는가가 저는 이 바이오로 광고의 시대가 가고
진짜 본격적인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왔다라는 전제하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업의 성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정말 저 이해가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한 이유는 너 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사업자고 너는 나한테 좋으니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관점 체인지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고정관념 가지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관점이라는 거. 네. 아니,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는 생각보다는 관점 전환이 안 돼서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관점 포인트 오브 뷰잖아요. 뷰가 중요한 게 네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업을 할 때 그냥 옛날에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하는 사업을 보면 야 우리 어머니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 요 관점이지만 내가 회사 다니면서 야 과연 이거밖에 없을까 세상에? 그랬을 때 안을 보니까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네. 아까 전에 이제 김상 교수님 얘기했지만 생각은 내 거지만 이게 굉장히 고착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데 맞습니다. 그럼 네.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사람들이 관점을 네. 이렇게 좀 바꾸는데 네. 어떤 방법들이 좀 더 효과적일까요? 저기 제가 잠깐 있었던 아까 방송국에 잠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있었을 때 했었던 일이 뭐냐면 OCN이라는 영화 채널이 있습니다. OCN 알죠? OCN. 네. OCN 액션 영화 많이 나오는. 재탕 삼탕. OCN이라는 영화 채널의 태그라인이 뭐냐면 네.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이에요. 기억나요. 대한민국 네, 넘버 네, 채널. 네. 예. 그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어. 근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뭐요? 내부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넘버원이 아닌데 넘버원이라 그래서 왜? 우리가 케이블 채널, 일개 케이블 케이블 채널이 채널인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얘기해도 되겠어? 그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거를 깨뜨리는데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부회장님한테 직접 얘기해서 이거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 누가 얘기합니까? 그리고 실제 시청률 높게 나오는데 이걸 KBS 가겠습니까? MBC 가겠습니까? SBS 가겠습니까? 다들 서로 눈치 본다고 못할 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관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쓰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예. 예,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된. 우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닌가? 그런데 우기는 거랑 다른가? 저는 우기자는 거예요. 오케이. 하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우깁시다. 음. 이건 선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어. 즉 무슨 얘기냐면 관점을 바꾸는데 가장 장애물은 뭐냐면 본인인 것 같아요. 아까 스토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저는 ABO 리더님들 뵙는 모든 리더님들이 다 스토리들이 있어요. 예. 조금만 인터뷰를 해보면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약간 성격들이 다르고 스타일들이 다를 뿐.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무슨 이야기거리가 있어, 스토리가 있어, 내가 내세울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다른 포인트들은 하나씩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시대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한테 매력을 전달해주고 흡입을 시킬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제 소위 말하는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쵸. 크리에이티브가 별게 아니거든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관점을 그냥 발견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많을 필요도 없어요. 많을 필요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설거지 하는 거 한번. 맞아. 저는 설거지 방송 유튜브 하고 싶다고 저는 어디 했잖아요. 가면 저만의 어떤 스토리는 무조건 설거지부터 풀기 시작해요. 저는 설거지를 완전 잘한다.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라는 걸로 얘기해. 왜? 나는 취사병 출신이니까. 그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맞아가면서 설거지 하는 거거든요. 맞으면서 설거지 해본 적 있어요? 맞아가면서 설거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와 정확성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맨손으로 하죠. 장갑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한테는 저기 아티스트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손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저 분명히 저 40대 후반의 남성인데 설거지가 특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정도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관점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갔었던 군대에서 있던 암울했던 시기 하나의 기억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중요한 어떤 하나의 내가 내세울 만한 독특한 경험들 하나의 꼭지, 마디, 매듭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참 그 말씀이 맞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랬거든요. 아까 관점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누가 만드냐? 내가 먼저 그렇게 생각하는. 얼마 전에 이제 심사임당이랑 제가 이제 그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뭐 부정적인데 부정적이지 않대요. 자기는 부정적인 생각 하나도 없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대. 사람들이 좀 싫어할 거야.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야. 물론 조금 얘기했을 때 어떤 뭐 이상한 기억이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우리가 먼저 가지는 것 같아. 그거를 우리가 먼저. 그리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어느 정도 성취를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커리가 있어야지
내가 좀 나를 자신을 내세울 만한 그게 되지 않을까, 그런 자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전문인 관점은 누구나 스몰 스토리 그 설거지는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특별한 게 아니죠. 설거지와 취사병인 걸로 어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보통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첫 번째는 내가 먼저 그런 관점을 안 가진 게 중요한 거고 작은 스토리를 어떻게 보면 좀 발굴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들을. 그렇죠. 뭐 발굴까지도 아니고요. 그냥 한번 가만 들여다보면 될 것 같아요. 들여다보면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뭐 행위가 뭐가 있을까?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노래를 딱 잘할 필요도 없지만 난 노래를 좋아해. 뭐 이런 뭐 그런 건데 그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담당하잖아요. 그럼 대외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기자니 뭐 여러 가지 뭐 또 외부의 어떤 협력 업체니 각종 뭐 미디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만나는데 보면 누구나 다 싫지 않대요. 문제 있다고 생각지 않대요. 저희가 생각지 않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사를 해보면 별로 이렇게 호감도 높지 않게 나오죠. 다 좋다고 그래 만나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인 거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냥 묶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자 좋아요 나빠요라고 했을 때 1점부터 5점까지 찍어보세요. 그러면 좋다고 얘기하는 그렇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그렇고 그쵸? 나쁘다가 1점이면 한 2점에서 3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는 별로 안 좋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적이 되면은 그게 뭐냐면은 솔직히 막연한 고정관념이거든요. 저는 그것들을 깨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 깨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회사 차원에서 어떤 이야기 큰 이야기들도 뭐 중요하지만 이 개개의 리더님들이 어떻게 사회를 바라보고 접근하고 나아가시느냐. 그렇게 저는 소극적일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본사 직원들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작년에 코로나와 함께 입사를 했거든요. 코로나와 함께. 제가 입사하면서 다 바로 뭐 발령되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재택으로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때 좀 잠깐 이렇게 저희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많은 회의들을 해보면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면면을 보면 이렇게 또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없어. 다 기본적으로 다 영어를 해야 되니까 뭐 외국 출신이고 막 기본적으로 스펙들이 다 너무 좋아. 근데 이렇게 순박한 사람들 처음 봤어. 이 직원들이. 심지어 이거 뭐 우리끼리지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때도 보면은 보통 회사들은 내부에서 회의를 하면 외부랑 회의할 땐 톤이 달라요. 어조가 달라요. 근데 여기는 내부에서 회의를 해도 톤이 똑같은 거예요. 뭐 리더님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나? 근데 찬찬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거예요. 워낙 공격을 많이 받았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사리는 거예요. 뭐든지 몸을 사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몸을 사리고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딱히 공격할 필요도 없지만 딱히 주목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에 있잖아요. 보면 한 학급에 보면 쟤는 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참 조용하고 뭐 학습 분위기 나쁘게 만들지도 않고 참 착해. 기억이 안 남죠. 기억이 안 남는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고는. 근데 저희는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지만 결국은 스스로 만드는 고정관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계속해서 조금 더 감각적인 것들, 그러니까 무리를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감각적으로 자기만의 스타일이 좀 드러나게, 개성이 드러나게 이런 일들을 좀 많이들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본사 직원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리더님들도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막연한 생각들 있죠. 공산당 괴물 같은 막연한 생각, 뿔나고 빨간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하나의 사람 존재로서 인정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그거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대외 커뮤니케이션의 주어는 한국 아메이가 아니에요. 뭐냐면 ABO들이고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제품이고 저희들의 비즈니스예요. 그렇게 구체성을 띈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점점점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거예요. 단기간에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군이 몇 명입니까? 우군이 몇 명입니까? 이 사람들이 동시에 그런 식으로 조금씩 나가면 그 막연하게 단단하게 고착화되어 있었던 고정관념들이 더 빠른 시일 안에 허물어질 것 같고 우리들의 영역이 지평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무조건 하자라는 구호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왜냐면 만난 모든 리더님들이 보면 다 그래요. 개성들 너무 좋고요. 기본적으로 성품들 다 좋으시고 이러면 조금만 더 다가가고 하면 매력적일 수
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이 시대가 바뀌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인상적인 게 다른 유통회사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려워지는데 아메는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생각을 유통하기가 가장 좋은 시대고 옛날에는 큰 포지션이 있거나 어떤 내가 그것을 전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누구라도 뭐 여러 가지 SNS나 뭐 주변에도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채널이 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저는 아메의 제2의 전성기가 아닐까. 저는 네. 완전 동의가 되는 게요. 네. 그 저희 미래 한국아메이 영상 보셨잖아요. 예, 예. 그 중에 막 여러 가지 뭐 소위 말하는 미래를 상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보면 그 카페에서 주문받고 다른 로봇이 맞아요. 주문받고 그렇게 테이블로 서빙하고 예. 그러면서 우리는 또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PBBB도 쌓고 하고 예, 예. 하는 그런 뭐라고 하나 로봇 어시스턴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보면 기술 좀 더 편해졌네 사람이 필요 없어졌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본 일본에서 어떤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완전히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일본에서 똑같이 카페에서 로봇이 주문받고 있는 예. 오리히메라고 이름을 하더라고요. 오리히메라는 로봇이 주문을 받는 카페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로봇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용 창출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고용차출 로봇이 대체되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라 로봇이 표면적으로는 로봇이 있고 예. 그 로봇을 작동하고 이게 로봇이 주문받으러 가서 대화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로봇 뒤에는 지체 부자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네트워크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로봇은 단말이에요. 로봇은 그냥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육체예요. 아바타예요. 아바타고 네. 자기는 집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얘기 나누고 손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뭐 빼달라고요? 이런 디테일한 주문도 받고 날씨 얘기도 나누고 진짜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은 하나의 아바타로 기능을 하고 그 뒤에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실제 사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고용 창출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보통 사람들이 로봇이 생기면 뭐 그쵸, 대체된다 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미래라고 했을 때 얘기하는 많은 기술들이 있잖아요. 뭐 영상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속에는 결국은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올라타야 되는 기술인 거거든요. 사람이 올라타서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폭넓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반 보통의 기업들은 그냥 그거를 기술로 봐요. 예.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오케이. 기회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렇게 가면은 결국은 모두 다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예. 솔직히 그 로봇이 주문받으러 왔을 때 뭐 그렇게 즐겁게 해서 처음 한두 번 신기하고 말지. 네. 근데 로봇이 왔는데 사람이 진짜 사람처럼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인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서 좀 더 자주 오긴 단골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자, 3번 로봇이랑 저 얘기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 결국은 인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아메이는 우리 비즈니스는 반드시 사람이 뒤에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강력한 사람의 인성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를 유지한 채 편의성만 높여나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미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도구들을 제공해주는 거죠. 미래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 요새 모바일 쇼핑의 대세니 우리도 SABN 모바일 쇼핑몰이 있어. 이게 편리해져.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자영업이 어려워. 그러니까 추가 수입을 준비해봐. 요 정도 레벨이 아니라 앞으로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누가 목적으로 어떤 목적 기술 쓰느냐에서 일반 기업들과 아메가 다르다는 거죠. 완전 다르죠. 다른 데는 기술 중심이고 네네. 어떻게 보면 네. 사람 대체되더라도 그냥 그 기술로 어떤 기업의 어떤 효율성 올리면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메이는 꼭 들어가야 될 게 어떤 사람 베이스. 그렇죠. 기술 쓰더라도 네. 이것이 진짜 우리 AB들을 위한 것들 그리고 소비자들을 위한 그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네요. 굉장히 유리하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가 유통이 21세기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어떤 기술 발전 속도에 가장 적합한 유통 형식은 그 속에 얼마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우리는 유통업 중에서 원 오브 댐인데 상당히 유력한 강력한 유통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그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사업 설명하다 보면 유통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생산자가 있고
광고가 있고 총판 도매 소매가 있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게 대체돼서 대형 할인마트가 있고 이게 대체돼서 뭐 모바일 쇼핑, 인터넷 쇼핑이 있고 근데 아메이는 광고 유통이 없는 데 돌려줍니다라는 평면을 뒀는데 제가 볼 때는 평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레벨의 다른 입체인 것 같아요. 다른 것과 그런 어떤 효율성을 비교할 수 없는 맞습니다. 다른.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 베이스가 사람 중심의 어떤 맞습니다. 비즈니스이기 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 특히 한국 아메이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스토리가 너무 튼튼하다는 거야. 대부분의 신생된 유통기업들은 이 스토리를 억지로 만들어놨어요. 예. 만들어놨고 그 기간이 되게 짧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풍성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깊고 두텁거든요. 다양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스토리들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 살아있는 어떤 기술이라면 이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유통이 어디 있겠어요. 아, 제가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오늘 이런 대화 우리 의자 끌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제가 흥분해서 그런데 제가 원래 저 아시겠지만 네네. 아까 근데 저도 어떤 스크립트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냥 하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지 못하는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네네. 사람 중심을 안 했지만 기술이 더 발전이 발수록 아메는 더 차별화된다는 거. 아, 그럼요. 그러니까 휴먼 베이스의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거하고 접근이 완전 다른데요. 강력해.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가만히 보시면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까예요. 네. 25센트 라이드도 예. 그렇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 상황 속에서. 근데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까라는 거예요. 다른 유통업들은.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경쟁이 다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인스타그램 많이 좀 팔로우하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물건들도 많이 사시잖아요. 팔로우하시면서 생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언니 뭐 형 해가면서 막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뭐겠어요? 그게 그냥 순전히 제품이 좋아서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아이덴티, 그 캐릭터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진정성이 있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신감도 크게 느껴요. 그렇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배신감도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배신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토리가 진정성이 있거든요. 그 진정성을 오랫동안 가져왔거든요. 80년 넘게 가져왔거든요. 우리 배신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네? 우리만 잘하면 되겠네. 그래서 항상 너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이런 거죠. 네. 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가 The Future에서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그 가치를 인식한다면, 지금 그 관점을 바꿔버린다면 결국 미래는 우리 편이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게 아니라 벌써부터 코비드 이후에 진짜 이 어려운 시기에 아메의 경쟁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질을 저는 오늘 전문님 멘트에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단지 모바일이라서 우리가 그 전에 그 네트워크가 많아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사람을 위하는 안전한 제품을 실제 만들고 이 시대에 계속 개발되는 기술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실제로 도와주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네, 성장할 수 있는 게. 그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희한한 기회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시대가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사업은 또 성공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시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저희한테 기운이 온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운이 온 거예요. 네. 예. 제가 볼 때 승운이 온 거죠. 승기가 온 거죠. 예. 저는 이 기회를 잘 살리시면 저는 23년에 시실님 엄청 가실 것 같은데. 그때 기회 되시면 전문님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은 그 전문님 모시고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할 것까지는 기대 안 됐는데 그냥 사실 이렇게 농담 좀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굉장히 생각 유통부터 제가 듣지 않았던 단어를 통해서 굉장히 인사이트 받았는데 자, 이 방송 AB도 많이 보시고 계시거든요. 네네네네. 저희 팀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네. 좀 한마디 정리해 주면서 본인이 또 회사 입장에서 네. 전문이 보시는 어떤 네네. 비전 그런 것들을 좀 네.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한마디라고 하지만 사실 한마디 아닌 거 아시잖아요? 끝으로 이렇게 한 번씩 더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지금 회사도, 지금 한국 아메이 회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대단한 기회라고 보거든요. 대단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 걸로 더 많이 가져올 것인가? 지분을 얼마나 더 많이 가져올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제도를 자꾸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리더님들한테 새로운 자꾸 뭔가 자극들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그
편하려면 한없이 편할 수 있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이 기회를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자극만 견뎌내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을 해낼 수만 있다면 이 기운, 이 승기를 더 큰 승기로 우리 걸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리더님들은 대단한 거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잘해오셨고 저도 한 23년간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해왔거든요. 영업을 한 거거든요. 저는 메시지를 팔기 위해서 영업을 했던 거고 리더님들 충분히 각자의 노하우로 영업 전달들 다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하우들이 있다고 봐요. 그 속에서 자기만의 것 하나만 관점만 바꿔서 하나만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신다면 더욱더 강력하게 더욱더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보고 교수님하고 반드시 시실리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시실리.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인사이트 내용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파트너 회사 있다는 게 너무나 저는 프라이드고요.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자, 한마디로 사실은 말씀하세요. 더 이렇게 약간 뭐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리더님이 오늘 너무 긴장하시고 너무 흥분하시고 너무 약간 시체말로 각을 잡고 계셔가지고 저도 덩달아 약간 각을 잡게 됐는데요. 다들 즐겁게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크립토 회장님 저는 좋아요. 좋은데 오늘 그 내용이 제 마음을 울리는 내용이라 느꼈던 것 같고 오늘 정말 저희 20번째 잼스톤데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만간 또 다른 시기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더님 고맙습니다. 예.